하나예요. 오늘은 추석을 맞아 산적을 만들어 볼게요. 소고기랑 대파, 산적꼬지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산적용 고기를 준비해 주세요. 산적용 고기는 보통 홍두깨살을 많이 쓰잖아요. 홍두깨살이 없다면 부드러운 불고기용 살이나 또 이런 설기 부분, 소고기 부위의 설도 부분에 설기살, 보섭살, 삼갑살, 설기 머리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설기살을 샀어요. 이 부분이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설기살은 대신 모양은 예쁘지 않아요. 맛만 좋으면 되잖아요. 0.7에서 1cm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잘라왔어요. 먼저 자르기 전에 정육점에서 한번 눌러달라고 해도 되고요. 칼등을 이용해서 잘기잘기 힘줄을 끊어주거나 이런 도구가 있다면 두드려주세요. 그래서 힘줄을 끊어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드려줄게요. 금방 구멍이 뽕뽕뽕 납니다. 뒤집어서 두드려주세요. 잘라볼게요. 길이가 일정하게 나오진 않아요. 손가락 정도 두께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니면 요새 마트에 가면 산적용으로 이렇게 미리 잘라져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구비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귀찮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런 고기 덩어리로 샀어요. 자른 다음에 잘라주세요. 설기 450g입니다. 볼에 담아주세요. 소불고기처럼 밑간을 해줄 거예요. 얘는 야채가 없기 때문에 간장은 소불고기보다는 조금 적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진간장 3스푼 넣어주세요. 마늘 1스푼, 설탕 1스푼 넣어주세요. 잡내 제거를 위해서 맛술 1스푼 넣어주세요. 후춧가루 1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1큰술 넣어주세요. 저는 참기름을 시중에 파는 거 말고 항상 이렇게 짜서 먹거든요. 간이 잘 배이도록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제일 처음에 작업하실 때 핏물을 꼭 제거해 주시고 작업합니다. 벌써 향이 너무 좋아요. 간이 좀 배이도록 다른 재료 준비할 동안에 냉장고에 넣고 잠시 대기시켜 주세요. 대파를 잘라줄게요. 예쁘게 하고 싶으시다면 길이를 좀 재시는 게 좋겠죠? 소고기는 익으면 길이가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 파 길이는 소고기보다 1cm 정도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길이 하나만 알면 요 길이 맞춰서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소고기 길이보다 1cm 정도 짧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길이 맞춰서 잘라줄게요. 남는 거는 나중에 국 끓이고 요리할 때 쓰시면 됩니다. 길이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흰 부분도 필요하고 초록색 부분도 필요해요. 색감을 위해서 초록색, 흰색 같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 보이겠죠? 초록색 부분 이런 거는 그냥 옹고로 그냥 툭 꽂으시면 돼요. 뭐 자를 것도 없고요. 좀 두꺼운 거 있죠? 이런 거는 좀 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 잘라주시면 굽기 좋습니다. 툭툭 잘라주세요. 이렇게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분리해서 이렇게 담아서 준비해주세요. 그냥 꼽아도 되지만 간을 살짝만 해줄게요. 소금 톡톡톡 뿌려주세요. 한번 뒤적뒤적 합니다. 많이 뿌릴 것도 없어요. 나중에 부침가루에 간이 다 되어 있거든요. 부침가루 무침이 또 간이 돼요. 후추도 조금 뿌려주세요. 참기름 아주 조금만 1티스푼씩 조금만 뿌려주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살짝만 묻혀줍니다. 5분 정도만 놔두시면 됩니다. 풀어지지 않도록 살살 버무려주세요. 자, 이제 꼽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요런 산적꼬지 팔거든요. 이게 길이가 15cm 짜리예요. 저는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요런 거 하나 구비해 주시면 편리하게 명절 음식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꼽아 볼게요. 저는 핏물도 별로 안 뺐어요. 안 뺐는데도 이렇게 다 스며들었어요. 싱싱한 고기는 이렇게 많이 안 빼도 돼요. 만약에 좀 안 싱싱하고 물이 많이 났다? 그러면 물기를 완전히 빼주시면 좋습니다. 거의 다 양념이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돼야지 맛있습니다. 양념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꽂아주세요. 자, 제일 먼저 주의할 점은 고기를 먼저 꽂아주셔야 돼요. 야채는 익으면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면서 쑥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고기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응고가 되면서 착 달라붙어요. 1cm 단면이 옆으로 이렇게 꼽아주세요. 이렇게 쭉 꼽아주시고 대파 흰대 하나 꼽습니다. 초록 부분도 하나 꼽아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 고기 하나, 대파 하나, 초록 부분 하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소고기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기 길이가 파보다 조금 더 길죠? 구웠을 때 고기는 오그라들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달래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꼽아주세요. 이렇게 꼬치를 다 꿰었어요. 10개가 나왔거든요. 고기가 3개씩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거는 고기가 딱 작은 2개 남았어요. 그래서 사이에 대파 많이 남아서 이렇게 보너스로 파를 많이 꽂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남은 거는 그냥 구워 드셔도 맛있어요. 여기에 부침가루를 입혀줄게요. 채가 있으면 살살살살 도마 위에 뿌려주세요. 많이 말고 이렇게 놓습니다. 얇게 부침가루를 입혀주세요. 부침가루를 살살살 뿌려주세요. 여기 위에 또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살살살 뿌려주세요. 보통 여기다가 계란물을 많이 입혀서 굽잖아요. 뭐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고, 뭐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시려면 부침가루를 묻히고 그냥 살살 털어서 부침가루가 스며들잖아요. 그럼 그대로 구우셔도 됩니다. 아니면 밀가루물을 아주 묽게 개어서 거기다 담갔다가 구워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대로 굽습니다. 이렇게 구워도 맛이 똑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좀 털어주세요. 살살 이렇게. 너무 덕지덕지 붙으면 안 되거든요. 밑에 부분도 이렇게 살살 바르고 털어주세요.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톡톡 털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지금 하얗잖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스며들면 그냥 그대로 구우시면 됩니다. 이런 가루 안 바르고 그냥 구우면 소고기에 양념이 되었기 때문에 막 타거든요. 그래서 그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계란물을 입혀도 되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려면 그냥 이대로 구워주시는 것도 맛있어요. 밀가루가 스며들도록 잠시 놔두게요. 많이 스며들었어요. 고기도 보면 부침가루가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밀가루 얇게 해서 뭐 담궜다가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한 단계 건너뜁니다. 기름을 넉넉히 둘러줍니다. 기름을 좀 많이 넣어야지 맛있죠. 처음에는 센 불로 좀 달궈주셔야 됩니다. 지글지글 소리 정말 좋네요.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불어줄게요. 모양을 미리 딱 잡아주시면 좋아요. 불을 중약불로 이렇게 줄여주셔야 돼요. 고기가 속까지 익도록 익혀야 되기 때문에 센 불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핏물이 슬슬 배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핏물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중불이나 뭐 중약불 이렇게 불을 조절해 가면서 속까지 익혀주시면 됩니다. 오, 색깔 너무 좋다. 이렇게 와우, 맛있겠어요. 이렇게 덜어내주세요.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지고 있어요. 새로 올릴 때는 기름, 양념 이런 걸 좀 닦아주셔야지 타지 않아요. 닦아주시는 게 이게 시커먼 거 있죠, 이런 거. 그 다음 것도 깨끗하게 구울 수 있어요. 집게로 이렇게 들어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다 뒤집어 주세요. 채반에 보시면 기름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기름을 받쳐서 빼주시면 좋겠죠? 자, 드디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시식해 볼게요. 고기부터 하나 빼서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대파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 최고예요. 대파랑 고기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인기 만점이었어요. 여러분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